제 유튜브 채널명이 처음에는 식당 썰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식당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로 좀 풀어내면 어떨까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죠. 어느 순간 영상을 만들고 더빙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한 80만인가 60만 조회수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빵 터졌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장이 유튜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서 쭉 이제 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3만 요리 유튜버 만남TV 썰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썰맨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4시에서 5시 사이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 장도 봐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손님 맞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이얼을 한 3, 4시간 정도는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루틴으로 산 지가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되게 궁금하셔 하시는 분들이 PD가 있느냐 편집자가 있느냐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요리 레시피를 했던 게 아니라요, 자영업자와 관련된 좀 아픔과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채널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약속드렸던 게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나 매장을 운영하면서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저희 경험치가 올라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구독자들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환원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영업자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대표님들, 그런 분들에게만 무료 강연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하시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이고요. 이번 달 초에도 회원님들 업장 2곳을 방문해서 스마트 플레이스 촬영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 조건은 서로에 대한 음식을 평가하지 않는다, 또는 서로에 대한 서비스를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기억에 남는 분은 있었나요? 지금도 저희 자영업 성공 연구회 1기로 활동 중이신데 숯불 닭갈비를 하고 계셨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 거의 폐업 직전의 상황에서 저한테 울면서 눈물 자국 뚝뚝 있는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한번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닭갈비로 형태로 볶아서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때 당시 하루에 10만 원도 지금 못 파셨는데 보시면 난 이제 오늘 얼마 팔았다. 손님이 원래 없는 시기였는데 100만 원 넘게 팔았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저희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40만 대까지 핸드폰 하나로 했었는데 요리 레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또 많은 또 크리에이터들이 생겼잖아요. 일정 수준의 화질이나 기타 이런 화면은 보여줘야 되겠다. 식당 썰전이라는 저 판넬이 보이는데 네네. 저게 뭔가요? 제 유튜브 채널명이 처음에는 식당 썰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식당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로 좀 풀어내면 어떨까 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죠. 어느 순간 영상을 만들고 더빙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한 80만인가 60만 조회수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빵 터졌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장이 유튜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알려지면서 쭉 이제 된 거죠. 헤어랑 메이크업 세팅을 직접 하시나요? 헤어는 매일 해요. 촬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매장에 나갈 때도 최대한 좀 깔끔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등산복이나 기타 이런 막 사복 입고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는 단정하게, 그리고 옷도 항상 왔을 때 그 스티브 잡스처럼 검정색 옷 한 번 입었으면 저 사람의 사장은 그냥 항상 올 때마다 저 옷을 입고 있네, 깔끔하네,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네, 썰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만약에 고기가 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타지 않고 깔끔하게 구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한 4, 5년 동안에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한 950개 정도 촬영을 했더라고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도 있고, 회장 원테이크로 간 시간이 12시간 40분인가? 영상에서 나이를 속이시는 약간 농담을 하시곤 하는데 네네네.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실제 나이는 28살이고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네, 형, 밥 좀 사줘, 뿌잉뿌잉. 농담이고요. 제가 76년생이에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47이죠. 47살 되겠네요.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저의 업장 해신명가로 이동 중입니다. 시간 관리법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어떤 책인지 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의 기적을 좀 믿는 편이에요. 10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처음 100만 넘기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사실 수익금도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영상 하나로 몇십만 원씩 100만 원 넘는 돈이 막 들어오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부자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뭐 어떤 매체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유튜브 수익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돈 들어오나? 과외 활동이 더 많죠. 앰버서더로 활동하는 기관의 것들, 광고 수익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따지면 억대 연봉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다 발행하고 있고요. 썰매님에게 고양시는 좀 어떤 곳인가요? 고양시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자전거 사업을 하다가 미세먼지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안 좋은 일을 겪고 일산으로 이렇게 고양시로 오게 됐단 말이죠. 사실 저한테는 되게 푸근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호수공원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런 지역이 없어요. 미국 가면 그걸 알잖아요. 그 쨍한 느낌의 그런 도로도 빵빵 뚫려 있고 고양시가 좀 그래요. 더 좋아하는 공간은 있으신가요? 제가 또 사업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요 킨텍스예요. 킨텍스에서 제가 많은 쇼를 첨가를 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뭐 큰 건들도 계약을 이뤄서 킨텍스 앞에서 직원들하고 부둥켜 안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옥 느낌의 매장이네요. 네네. 사인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업력이 한 8,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맛 때문에 유명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는 개그맨 김기욱 씨도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프로그램 진행한 것도 있었었고 많이들 오셨었어요. 뒤에 실버 버튼이 있네요. 다 찌그러지고 골드 버튼 해야겠다라고 이제 또 목표가 좀 생겨서 구독자를 늘리려는 욕심보다는 실버 했으니까 그래도 골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겠죠? 지금 저기 뒤에 하고 계신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그럼 이제 볶음 요리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미료를 쓸 때 불향을 낼 때 대부분 스모크 분말이랑 목초액 같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진정한 불맛은 아니고 매장의 이제 특별한 시그니처가 이 볶음에서 이제 숯불향이 나는 방식이거든요. 직접 강한 화력에서 볶아내는 거죠. 이제 쭈꾸미 볶음이라고 해서 숯불향 나는 볶음을 제가 만들 겁니다. 강한 화력에 순식간에 볶아냅니다. 이게 계란찜도 있고 좀 메뉴가 다양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반찬 가지수를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줄이고 계란찜을 한번 줘보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백종원 선배님. 해외에서 이번에 계란찜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대입해봤어요. 맛집이라는 기준이 보리차 나오는 집하고 계란 관련된 메뉴가 서비스로 나오는 집은 무조건 맛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보리차는 하고 있으니까 계란찜을 한번 넣어보자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찬은 그냥 의뢰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란찜이 나오니까 더 대접받는 느낌. 근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평일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평일에 더 오게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안 나가고 차별을 두는 거죠. 혹시 직원분들은 언제 쉬시나요? 정직원들은 주 5일, 계약직도 마찬가지 주 5일을 다 줍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을 직원한테도 강요하면 안 돼요. 주에 한 2일은 쉬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그것도 직원들한테 그대로 대입해 줘야 되는 거고 여름휴가 한 번은 좀 가야 될 것 같고 겨울휴가 한 번은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그것도 직원들한테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세완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다들 되게 오랫동안 근속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사장님이 다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뭐 신경 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것 같아요. 서운한 점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아니요, 1도 없습니다, 정말. 그건 정말 1도 없습니다. 살짝 의심이 되는데 네, 성격이 좀 불같기는 하죠. 그만큼 더 평소엔 더 잘해주시고 네, 맞아요. 카운트에서도 일을 계속 하시나요? 사장은 홀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손님과의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결제할 때 아니면 이렇게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좋거든요. 오늘 매출은 얼마나 나왔나요? 오늘 점심 매출은 2시간 영업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지난달은 한 1억 좀 넘은 것 같아요. 1억이면 보통 얼마나 남나요? 남는 거는 사실 별로 안 남아요. 20%대 정도? 네, 넉넉 잡고 20% 순수익으로 모두마다 제하고. 순수익을 늘리시는 게 목표이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제 업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직원들한테 이제 안정적인 직장 만들어주고 이것을 이제 베이스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썰매님의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최종 목표가 있으신가요?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원래 시작했던 것 자체가 좋은 위치에서 시작한 사업이나 이런 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SNS에 노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일단 저를 이렇게 끌었다고 보고요. 이 매체를 지금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루가 좀 찜찜해요. 오전에 일어나서 카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한번 봐주고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 지금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도태되기 가장 쉽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살아남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죽기도 쉽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그 SNS 활동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끼면 망한다. 어쨌거나 뭐 장사는 그런 것 같아요. 남기기 전에 일단 손님 먼저 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 캐치플레이즈는 아끼면 망한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